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거나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매달 돌아오는 각종 카드 대금에서부터 할부금, 공과금을 메우다 보면 정작 중요한 재무 설계는 하지 못하게 되겠죠. 얼마를 빌려서 언제까지 갚을지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고 돈을 빌린다면 어려움에 처하기 쉽습니다. 이 현대는 신용이 근간이 되는 사회입니다. 신용이란 미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미리 많이 당겨 쓰고 갚지 못하면 신용 등급은 당연히 떨어지겠죠. 이렇게 채무 불이행으로 신용 등급이 낮아지게 되면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이나 신용카드 발급 기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대출은 신용이 높고 성실하게 빚을 갚는 사람을 우대하기 때문에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나의 소득과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간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면 다른 일들이 생겼을 때 갚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주거나 의료비 지출이 생길 수도 있고 소득이 감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렇게 빌린 대출금 어떻게 갚는 것이 현명할까요? 대출금 상환 방식에는 만기 일시 상환식, 거치식, 원리금 균등 분할식, 원금 균등 분할식 등의 방식이 있으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원금 1,000만 원, 이자율 5%, 5년 만기 3년 거치라고 가정한 후 각각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만기가 되면 한 번에 돈을 갚는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이 방법은 대출 기간 동안에는 이자만 내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원금을 한 번에 내는 방법입니다. 만기 일시 상환의 장점은 대출 기간 중 원금을 상환할 부담이 없다는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이자 부담이 크고 만기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이 경우 총 이자는 250만 원입니다. 거치식 상환은 일정 기간 동안 이자만 내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는 방식인데요. 5년 만기 3년 거치식의 경우 3년간은 이자만 내다가 나머지 2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당장 소득이 적어 원금 또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 어려울 때 유리한 방법입니다. 단점은 이자 부담이 크고 거치 기간 중 원금이 줄지 않기 때문에 거치 기간 이후에 상환 부담이 크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이자는 총 202만 833원입니다. 다음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은 5년 동안 총 원금과 이자를 함께 매월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나가는 방식입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의 장점은 상환 금액이 일정하여 계획적인 자금의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대출 초기부터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총 이자는 132만 2,74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금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이 방법은 5년간 매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면서 매월 상환으로 줄어든 대출 잔액에 따라서 줄어드는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법입니다. 장점으로는 이자 비용이 저렴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환 금액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단점은 처음부터 상환 부담액이 크고 매월 상환금이 변동된다는 겁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의 경우에는 127만 833원의 이자가 발생하며 같은 조건 하에서 이자가 가장 적은 상환 방식입니다. 이것으로 대출 상환의 4가지 방법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각 방법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자 계산법이 많이 어려우시다고요?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자 계산기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사용하면 일수, 월수 등의 여러 이자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자는 적금이자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출이 있을 때는 저축하는 것보다는 빚을 갚는 것이 유리하겠죠. 소비 지출 중에서도 통신비, 의복비, 차량 유지비 등 조금씩 절약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아껴서 대출 원금을 갚는 것도 금융 비용을 줄이는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귀가 솔깃한 투자 기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빚을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쉽고 빠르게 돈을 빌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대출 광고가 많은데 이곳에서 빌리면 몇 배의 이자를 지불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것마저 연체하면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돼서 더욱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몇 개로 돌려막기를 한다거나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출을 갚지 못하고 연체를 하게 되면 채권 추심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 추심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불법인 채권 행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이나 협박, 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경우. 둘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찾아오거나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셋째,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이나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보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이나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넷째,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경우. 다섯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 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여섯째,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일곱째,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 금액이나 채무 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불법 채권 추심에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자를 직접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법 추심을 잘 숙지하고 더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빚은 사망 후에도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즉,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는데요. 자녀, 부모님, 형제, 자매, 사촌 이내 친족 순으로 상속됩니다. 이 빚을 물려받지 않으려면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 포기란 내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채무 일체가 그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빚이 다음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한정 승인을 해야 합니다. 한정 승인이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한도로 상속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인데요. 단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 이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며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되게 됩니다. 지혜롭게 돈을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지혜롭게 돈 갚기 10계명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빚 상환은 신용이요. 향후 또 자산 형성의 발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부실은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재산 부채 상태표, 현금 흐름표 등 개인의 재무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현금 흐름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환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출 부대 비용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중도 상환 시 부담하는 비용과 금리 등 비용 절감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넷째, 상환 순서 등 효율적인 대출 상환 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먼저 연체한 대출부터 상환하고 상환 기일이 일찍 도래하는 대출부터 갚아야 합니다. 유동성 순서에 따라 최소의 손실로 처분이 가능한 자산을 먼저 처분해 상환하는 것이 좋으며 여러 대출을 가능한 단순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자율이 높고 잔액이 적은 대출부터 상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섯째,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환이 힘들어지는 경우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진정성 있는 상환 의지를 주변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섯째, 상환 기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급적 인터넷을 통해 납입 예약을 해두고 여러 대출의 상환 기일을 통일시키는 것이 기억하기 좋습니다. 일곱째,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 3개월 동안 소비를 분석해 변동 지출, 고정 지출로 세분화하고 절약이 가능한 항목을 파악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한 개로 줄이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여덟째, 새로운 상환 재원을 찾아야 합니다. 마른 수건은 짜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소득만으로 빚 갚기가 어려우면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홉째, 유동성 위험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현금화할 수 없다면 연체가 된다는 것 명심해야 합니다. 가능한 현금 흐름의 수입과 지출을 수시로 점검하고 비상계획을 세워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빚을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연체 중이라면 채무자 구제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무자 구제 제도에는 개인 워크아웃과 사전 채무 조정, 공적 구제 제도인 개인 회생이나 파산 면책 제도가 있습니다.